속물경제 소비자 TV 이성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외환 위기가 왜 발생했고 그 원인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금융외환 위기를 극복한 국민의 정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때부터 바로 금융외환 위기에서 IMF 구제금융 신청을 한 그 와중에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금융외환 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이 외환 위기 극복의 책임을 떠안게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을 받아오게 된 것은 대통령 선거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때입니다. 12월 5일인가였어요. 97년에. 그렇기 때문에 그 IMF하고의 협상은 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에서 이루어졌었고, 선거 과정에서는 여야가 이 IMF하고의 이 협상을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IMF가 돈을 우리 줄 수가 없어 이러면서 다시 우리나라가 더 위기로 치닫게 되기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로서도 이 신뢰를 지키겠다 하는 정도의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에 비록 전임 정부에서 했던 그 협상의 결과지만 대체적으로 그거를 준수하겠다고 하고 이 구제금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IMF가 한국 정부에 요구했던 그 조건들을 보면은 긴축적 거시경제 운영을 해라. 그래서 성장률은 3% 이내로 목표를 잡아라. 그리고 물가는 5% 이내로 안정시키도록 하고, 또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균형 예산을 짜라. 이거는 우리한테 뭐 별 부담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3%는커녕 마이너스 5%의 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뭐 그런 달러 가치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 안정이 됐고, 또 경상수지 적자는 해소 정도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록적인 400억 불이 넘는 이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개혁 분야에서는 부실금융사를 정리해라. 이것도 뭐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부실금융사를 정리하라고 그랬지, 그 정리를 하면서 외국 채권자들한테 뭐 돈을 갚아줘라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BIS 8%, 이 BIS 8%라는 거는 뭐냐면, 은행은 자기가 예금 받은 거 혹은 누구한테서 꿔온 거에 그게 100이라면 108원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어라. 이것도 뭐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고 정책금융 같은 건 폐지해라. 그 어떤 것도 우리한테 뭐 이게 무리한 요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다음번에 자본시장을 신속하게 개방해가지고 외국은행이 한국에서 직접 영업할 수 있게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상장 주식의 경우 50% 이상도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외국 자본의 M&A를 허용하게 해달라. 이 어느 것도 이 자체에서는 잘못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 재벌기업의 이 기업이 투명하지 않은 거가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호보증, 그러니까 재벌기업들 간에, 계열사 간에 서로 보증을 해가지고 어느 한 기업이 망하면은 다른 기업도 같이 연계해서 망하고 하는 일들이 없도록 상호보증을 해소해라. 왜 그러냐면은 재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들 간에 이 총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기업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각자의 기업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차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시장 원칙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IMF조차도 요구한 거가 시장 원칙에 의한 구조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해라. 이 자체를 보면은 크게 잘못된 것들이 없고 그렇게 무리한 거는 없어요. 다만 긴축적 거시경제 운용이라는 거가 너무 과도하게 돼가지고 우리 경우 마이너스 5%까지 가게 한 책임,
저는 김대중 정부의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김대중 정부는 이런 그 IMF의 요구 조건에 따라 가지고 긴축적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금융, 기업, 노동, 공공 이런 분야에 걸쳐서 대대적인 그 구조개혁을 단행한 결과로 2001년 8월에는 이 계획보다 한 3년 가까이를 앞당겨 가지고 IMF로부터 빌려온 구제금융 한 200억 달러가 넘는 그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90년대 말 이 문민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야기된 이 외환 금융 위기를 모두 잘 극복한 것이고 정말 경제 정책을 잘했다고 해야 될까요? 상당수의 평가는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업적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 IMF의 요구 조건 자체가 우리가 멋대로 이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왜 받아들였느냐 하고 비판하는 거는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협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무책임하게 그 협상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협상의 테두리 안에서도 잘못한 게 있다. 저는 뭐냐면 이 협상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협상의 테두리 안에서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대중 정부가 그 협상을 그대로 계속 이행한 게 아니라 한 6, 7개월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1998년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재협상을 하면서 이 긴축 정책 부분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완화하는 일도 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은 IMF의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부분들은 IMF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도 않은 거를 김대중 정부가 무리하게 하면서 빚어진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첫 번째 드는 거가 빅딜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빅딜은 이제 경제수석은 김태동 경제수석이었고 국정기획수석이 광공균 수석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국정기획수석 쪽에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갖고 하게 됩니다. 제 친구들이기도 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나 조원동 전 경제수석 이런 분들이 다 이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의 저는 뭘 몰라서 그렇게 됐다기 하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좀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뭔가 빨리 이 성과를 내보이고 싶다 보니까 무리하게 빅딜을 강요했어요. 저는 IMF에서 요구한 거는 시장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이었어요. 그 문서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IMF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들로 이루어진 기구가 정부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산업 누가 어떤 업종을 가져가야 될지를 정해서 빨리 정리해 이런 얘기를 할 리는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막았을 IMF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 빅딜을 한다고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기업 흥망에 책임지지도 않을 관료나 정치권의 판단으로 기업 선택을 무시하고 강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로부터 반도체를 뺏어가지고 현대전자에 주고 또 삼성에서는 자동차 사업을 포기해라 하는 식의 빅딜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왜 이 두 개를 크게 꼽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LG전자는 거의 삼성전자 혹은 그 이상이 가는 전자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서 반도체를 뺏어가는 바람에 물론 뒤에 LG전자가 LCD 회사를 새로 만들기도 하지만 가전회사로 축소되게 된 겁니다. 만일 한국에 삼성전자하고 제2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삼성에 자동차 회사가 있어가지고 테슬라 같은 자동차 회사가 하나 더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 당시의 빅딜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결과론이니까 아이 그거야 누가 알았겠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기업들의 판단에서 그런 실수가 일어났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정부가 기업들한테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가지고 강요해 가지고 이런 빅딜을 했던 거거든요. 이때 정부가 할 일은 이 구조조정하고 서로 M&A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경쟁정책상의 문제들,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한 50%가 넘게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합병을 불법으로 인정할 확률이 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주고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도로 충분했고, 만일 기업이 끝까지 우리는 이 기업을 갖고 성공시켜 보겠어요 했다면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국민의 정부가 스스로 작성 발표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 대책에 나온 여러 가지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거를 본인 스스로 지키지 않은, 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빅딜에 관련된 것들은 한번 나중에 자료로 참고해 보시고요.